아마 우리가 6번 강의 중에서 가장 재밌고 아마 가장 유쾌한 강의가 되지 않을까. 우리 김영선 강사님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엄청 부담 주시네요. 재밌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확 드는데요. 일단 처음이니까 우리가 아이스 브레이킹을 하거든요. 분위기 잡는 거. 분위기 한번 잡아볼까요? 네. 준비됐습니까? 네. 진짜요? 네. 준비됐으면 자 이렇게 펴보세요. 손을 2시 방향, 10시 방향. 이거 돌려보세요. 자 이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반대 방향으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하면 뭔가 건강에 도움이 될 것 같죠? 네. 근데 이 전문가들에 의하면 이 운동이 아무런 효과가 없답니다. 아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해볼까요? 이번에는 와! 하니까 시작.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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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 방향으로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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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보세요 시작! 와! 아이고 이렇게 열렬하게 저를 환영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대한헬라협회 김영선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와! 자, 아이스 브레이킹 됐습니까? 분위기 깼어요, 이 정도면? 오케이. 오늘 제가 뭐 하러 왔냐? 여러분들, 여기 보니까 아직 젊으신 분들 많으신데요. 혹시 결혼하셨어요? 아직 나이가 아닌가요? 벌써예요, 결혼. 노처녀 마음을 또 상처를 입혔죠. 죄송합니다. 노초인가? 네? 노초. 결혼 안 하셨죠? 네. 네. 요즘은 50대도 결혼한다니까. 아직 여유가 있잖아요. 천천히 결혼하십시오. 그리고 또 우리나라 지금 그 인구가 아이들 안 태다고 있잖아요. 젊으신 여러분들이 꼭 결혼을 하셔가지고 애기도 낳고 손자 손녀도 낳고 해서 대한민국 미래를 여러분들 책임졌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아직 젊기 때문에 이해하지 못하는 강의가 될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살다 보면 가끔씩은 뒤를 돌아볼 때가 있죠. 네. 그렇죠. 뒤를 돌아볼 때가 있죠. 그 뒤를 돌아보는 것에 대한 이야기 한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에 준비하시고 눈을 크게 뜨시고 보셔야 합니다. 한순간 지나가 버립니다. 한순간이야. 한순간 지나가 버리기 때문에 눈 부릅뜨고 긴장하고 보셔야 합니다. 얼마 전에 이 세상 떠났죠. 제가 좋아하는 가수였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 기억으로 쨍하고 했던 날 돌아온다. 최고야, 그거를 들었어요. 그 노래 기억나거든요. 근데 이분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분이 과거에 무슨 생뚱만 이분이 돌아가셨어요. 몇 개월 됐죠? 월봄이었나요? 왜요? 심장? 이제 연세가 되시니까 노안으로 돌아가셨는데 그 마지막 그 공연 모습이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셔요. 네 박자. 우리 인생은 네 박자와 같다. 근데 이 노래 가사가 너무나 마음에 들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뭘로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드릴까 막 고민을 했어요. 이것이 이 노래의 가사말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들려주고 싶은 내용을 다 담고 있거든. 네가 기쁠 때, 내가 슬플 때. 여기서 네 나는 그냥 우리 인간들. 내가 슬플 때 너는 기쁘고 내가 기쁠 때 너는 슬플 수도 있잖아. 하여간 인간이라는 것이 기쁨과 슬픔이 교차한다 이 말이에요. 그죠? 누구나 부르는 노래, 내려보는 사람도, 위를 보는 사람도, 내려보는 사람 올라갔다고 딱 폰 잡고 야 자식들 세상 안 와 보이나 바라보는 출세한 사람들, 지 잘난 사람들도 있고 또 그렇지 않게 위로 바라보는 사람들, 뭔가 하고 싶은 일을 추구하는 사람들, 그런데 올라가지 못하고 절망하고 좌절한 사람들도 있겠죠. 세상에 잘난 놈도 있고 못난 놈도 있고 잘 사는 놈도 있고 못 사는 사람들도 있고 이게 인생이다. 그래서 사랑도 있고 이별도 있고 눈물도 있네. 여러분들 한두 번쯤은 사랑을 해보지 않으셨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사랑하는 사람을 보내고
꺼이꺼이 눈물도 흐르고 특히 이렇게 낙엽 진 날 그때 왜 눈물을 흘리세요? 아니요. 뭔가 있구만. 말하지 못한 사연이 있구만. 아니요. 눈 괜찮아. 여기서 이야기 끝났는데 다 비밀 지켜줄게요. 얘기해봐요. 뭔 사연이 있어? 몇 살 때? 어디서? 어떻게 만났는지? 아니 갑자기 말을 하니까 괜찮아요. 여기 이 사람 여기 계시면 나를 비롯하니 아까도 얘기했죠. 저는 계단에 딱 쓰다가 내가 내려가는 길인지 올라가는 길인지 모른다고. 네. 딱 듣고 잊어버려 우리는. 이게 왜? 근데 평생 학교 다닐 때부터 지금까지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결혼은 안 했어. 그러니까 결혼해버렸으면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죠? 네. 결혼 안 했기 때문에 미련이 계속 지속되고 그것이 계속 나에 대해 어떤 도파민과 행복 호르몬을 분비시켜주는 거예요. 결혼을 해버리면 이제 그 사람 미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안 하길 잘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심지어 어때요 마음이? 그때 뭐, 느낌은 저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때는 어떻게 만나는데? 뭐 우리 동네 오빠 친구 사랑한다는 말 했어요? 안 했어요. 짝사랑으로? 아니 그 사람이 짝사랑. 그건 누님은 뭐예요 그는? 나는 그냥 보고만 했어요. 그건 누님 아무 관점도 없잖아. 아무 관련도 없어. 그 얘기 왜 해요 여기서 지금? 본인이 사랑해야지. 저 남자가 나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모르잖아요 지금. 아니 근데 너무 안타까우니까. 아 안타까움. 네. 그래서 이 사건을 비밀로서 겪은 건 안타깝다. 아, 저 사람의 사랑을 못 받아준 내가 왠지 용서받을 수 없는 존재이다. 그렇진 않아요. 그건 아니에요. 네. 아 나쁜 사람이네. 그래 결혼하셨어 지금? 아니 그 사람도 결혼했고 나도 결혼했고. 아, 두 분 다 결혼하셨어? 각각이 따로따로. 그래요. 그래서 사랑도 있고 이별도 있고 또 헤어지기 때문에 눈물도 있고 결국은 이제 짝사랑으로 시작해서 짝사랑으로 끝난 거죠. 네네. 그런 사랑을 우리는 완전한 사랑이라고 얘기해요. 결혼해보는 배려인 거예요.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는요 아주 부질없는 짓이요. 부질없는 짓이에요. 그래서 인생은 네 박자이니까 어차피 풍자이니까 부질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 이렇게 사랑하는 시점, 그 다음에 이별하는 시점, 눈물 흐르는 시점에 한 구절 한 고비 넘어서죠. 그 고비가 다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사랑이라고 하는 고비, 이별이라고 하는 고비, 그리고 눈물을 흘렸던 그런 사연들이 우리의 삶을 일구는 하나의 사연들이 되는 거죠. 그것들이 없었다면 여러분들 존재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런 것들이 계속 쌓이고 쌓여서 지금의 여러분들을 있게 한 것들입니다. 자, 우리나라 사연을 울고 있는 인생사. 우리가 항상 고통스럽죠. 항상 불행하지만 계속 고통스럽고 계속 불행했다면 우리는 이미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중간중간에 희망을 보고 행복이 있기 때문에 버텨낸 삶이 아니겠습니까? 연극 같은 세상사. 자, 보세요. 여러분들이 연극을 감독하는 감독이고 여러분들이 무대에 있는 사실 주인공이에요. 여러분의 삶, 여러분이 선택했지 않습니까? 그죠? 누구도 여러분 대신해 줄 수 없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가 선택한 사람은 내가 살아왔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들 연극을 직접 쓰신 분들이고 그 무대에서 주인공이었던 삶을 살아오신 분들입니다. 근데 이 노래 가사 속의 삶이 여러분의 삶하고 너무나 똑같죠? 전혀 다르다는 손 들어주죠. 전혀 다르다. 내 삶은 다르다. 없죠? 그래서 성당 인생은 네 박자라. 가장 흔한 박자야. 이거 네 박자. 가장 흔한 박자, 가장 흔한 인생. 누구나 다 누리는 삶, 누구나 다 느끼는 그런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삶이 네 박자 인생이다. 그래서 아주 심오한 노래였습니다. 짜잔. 어디서 많이 본 산이죠? 무슨 산이에요? 무등산. 여기가 이제 중주사에서 올라가고 이렇게 가는 길이죠. 선생님 맞죠? 여러분들이 무등산 올 때는 열심히 오르죠. 발만 보고 오르죠. 힘드니까 발만 봐. 정관 안 봐. 좌우 안 봐. 뒤도 안 봐. 아유 힘들다. 어쩌다 뭐라. 야 빨리 와라. 뭐하냐. 아 여보 빨리 와. 이설을 하려고 돌아보지. 그렇지 않고서는 매일 앞만 보고 올라가죠. 그러고 여기까지 올라가. 그리고 올라가는데 올라가는 게 목적이야. 올라가는 게 목적이야. 뭐하러 올라갔어요? 정상 올라가는 게 목적이었어요. 여러분 삶이. 근데 올라가
올라갈 때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이제 다 올라가서 내려오게 돼 있어. 모든 사람은 정상에 올라가면 그 살라고 올라가는 사람 없잖아요. 올라갔다 내려오려고 내려오잖아. 그죠? 그래서 결국은 모든 사람이 여기에 오르면 다시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것이 인생이죠. 여러분 지금 올라가는 인생인지 내려오는 인생인지 난 모르겠어. 여러분들이 대답 안 하니까. 근데 여기에 비유한 아주 멋진 시가 있어요. 고은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시인 중에 한 사람이죠. 이 양반이 쓴 시 중에 아주 짧은 시간인데요. 볼까요? 다 한번 따서 볼까요? 내려올 때 보았네. 시작. 내려올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못 본 그곳. 다시 한번 해볼까요? 너무 좋죠? 시작. 내려올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못 본 그곳. 올라갈 때는 정사의 목적이 돼서 빡빡세게 올라가. 앞만 보고 좌우 안 살펴. 뒤도 안 봐. 그런데 이제 내려오다 보니까 올라갈 때 못 본 것도 하나씩 보이는 거야. 무등산 가면 여러분들 무등산에 어떤 동물들, 어떤 식물들이 사는지 아시는 분들 많이 있죠. 나는 무등산에 수달이 산다는 걸 몰랐어. 사수원지 뭐 이렇게 수원지가 있잖아요. 거기 수달이 산대요. 나 이거 강의 준비하면서 봤는데 수달이 산대. 그리고 수달이 영상을 찍힌 게 있더만요. 수달도 살고요. 뭐 이 독수리도 살고요. 또 나비가 여러 가지 종류의 나비가 사는데 아주 우리나라에서는 발견된 나비가 또 있더만 그런 나비도 살고요. 또 무등산 하면 갈대도 있지만 이렇게 뭐 철쭉꽃이 유명하잖아요. 그죠? 무등산 하면 이렇게 옹달샘도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청설모니, 다람쥐니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올라갈 때는 살다가 급하다 보니까 이런 것도 안 보이는데 내려오다 보니까 다 보이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이제 보이세요? 여러분 삶이 보인다. 올라갈 때는 못 봤는데 내려올 때 이제 보이기 시작했다. 손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달빛 살았을 때 나가 안 보이고 세상 안 보이는데 이제 내려오다 보니까 나의 자신이 보이고 내 주변이 보인다. 세상이 보인다. 이 말씀이죠? 나 자신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여행도 가고 싶어. 젊어서는 그런 건 못했잖아요. 그 선생님은 뭐가 보이세요? 지금 현재 보이는 것 말고 올라갈 때는 목표를 정해놓고 그것만 바라보고 막 올라갔거든요. 근데 목표를 이뤄놓고 뒤돌아보니까 이런 것도 많았어요. 이런 것들이 뭐예요? 이런 것들을 이제 예를 들면은 내 자녀들이 엄마가 필요했을 때 자리에 없었어. 내 목표를 가니라고. 그게 제일 후회되거든. 아이들에 대한 사랑을 베풀지 못한 것이 아쉬움으로 남는. 네, 그때 그 시기에 이렇게 해줘야 할 일들을 못 해줬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올라갈 때 반드시 봤어야 할 것인데 놓쳤던 거지. 네. 그래서 이제 와서 돌이켜서 보니까 이미 늦어버린 거야. 아이들을 다시 과거로 돌려놓을 수는 없으니까. 근데 장단점이 있어요. 꼭 그것이 나쁘지만은 않다. 나쁘지만은 않다. 왜냐? 스스로 또 개척을 하더라고요. 엄마가 없는 부재의 시간을 자기 스스로가 채워가는 것들을 했어요. 그걸 보면서 세상 살아가는 게 다 옳고 다 그러다는 없다라는 걸 알았어요. 오늘 아주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이 회고의 목적 중 하나가 그겁니다. 과거에 내가 이루지 못했던 꿈, 과거에 내가 저질렀던 수치심 이런 것들도 아름답게 감사해야 하는 마음으로 바꿔놓는 거. 이게 회고의 목적 중 하나거든요. 우리 선생님은 과거에 했지 못했던 후회를 다시 재해석을 해서 그것을 갖다가 내 삶을 해석하는, 그래서 감사해야 하는 마음으로 전환하는, 이게 승화시키는, 이게 회고의 중요한 목적이기도 합니다. 미리 말씀드리자면 여러분들 과거에 저질렀던 실수들, 잘못들도 회고의 대상이고 그러한 것들을 감사의 대상으로 의미를 전환하고 받아들이는 자세, 이게 회고의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한참 바쁠 때는 몰랐지만 이제 좀 삶 여유가 생깁니다. 이제야 보이는 것들, 그 보이는 것들을 하나씩 기록하고 말을 하는 것이 이제는 필요할 때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과거에 놓쳤던 것들을 다시 한번 찾아내서 말을 하고 글로 쓰는 그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거 뭐예요?
된장국. 된장국, 된장찌개죠. 여기에 돼지고기가 들어가는지 또 뭔 고기가 들어갈 수 있나요? 된장찌개. 뭐 바지락 같은 것도 넣을 수 있고. 바지락도 넣을 수 있고, 새우 그런 거. 새우도 넣을 수 있고, 네. 여러 가지 넣을 수 있잖아요. 행운한 것은 이거인 것 같아요. 나는 음식을 만들었어. 내 인생이라고 하는 음식을 만들었어. 만들었는데 다 만들어놓고 이제 맛을 봐야 할 거 아니에요. 내 인생이 어떤 맛이었는지, 짠맛인지, 쓴맛인지, 또 신맛인지, 단지 안 단지, 매운지 안 매운지, 간은 맞은지 등등 이렇게 만들어 놓은 찌개를 갖다가 감상할 수 있어야 한다. 곧 내가 만들어 놓은 된장찌개를 맛보는 것이 회고다 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작업, 내 인생을 살았는데 내 인생의 맛을 느끼지 않고 이 세상을 떠난다면 내가 왜 이 세상에 왔는지에 대한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나름대로 엄청 열심히 살아왔잖아요. 이 열심히 살아온 삶을 내 나름대로 해석하고 의미를 부여해야죠. 그죠? 만약에 내 삶을 그냥 내버려두고 꽂아놓은 보리자루처럼 내팽개쳐 놓는다면 내 삶이 얼마나 초라해져 버리겠습니까? 그래서 내 삶이 비록 남들이 말하기에 너의 삶은 별거야 라고 말을 하더라도 나는 내 삶의 주인인 나는 내 삶을 의미를 부여하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마음을 갖고 이 삶을 마무리하더라도 마무리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게 바로 회고입니다. 또 회고란 단순히 과거를 떠올리는 것이 아니다. 과거 그런 사건이 있었지 저런 사건이 있었지 뭐 이런 것만이 아니다. 그럼 뭐냐? 그 과거의 의미를 새롭게 해석하는 겁니다. 아까 실패했던 것, 절망했던 것, 이별했던 것, 수치심을 불러일으켰던 것, 배반당했던 것들 이런 것들을 갖다 새롭게 해석을 해. 그래서 거기 의미를 부여하는 거야. 그래, 내가 젊었을 때 우리 아이들을 잘 챙기지 못했지만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었어 라고 재해석하는 거. 이런 시간을 가져야만이 여러분의 지금의 삶과 그리고 나머지 미래의 삶이 훨씬 행복하고 밝아진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 된장국 끓여놨으면 이제 그 된장국을 맛을 봐야겠죠? 사람은 왔던 곳으로 가죠. 집에서 왔다 집으로 가는 게 인생이죠. 어머니의 자궁 속에서 무덤이라고 하는 곳으로 갑니다. 어머니의 자궁이라고 하는 집에서 무덤이라고 하는 집으로 갑니다. 어차피 우리는 언젠가는 반드시 집으로 가게끔 되어 있단 말입니다. 집으로 갈 때에 과연 나는 나아가 집으로 가는 일을 쉽게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집에 가기 싫어 라고 끝까지 때를 쓰면서 남아있을 것인가? 남아있고자 몸부림치는가? 이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우리 회고를 통해서 내가 미련 없이 왔던 곳으로 가는 겁니다. 내가 가야 할 곳으로 미련 없이 갈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 내 삶을 수용을 해야 한다. 내 삶을 부정하지 않고 내 삶은 보람있었고 재미있었다, 즐거웠다 라고 수용하는 삶을 살았을 때 미련 없이 이 세상을 하직하고 내가 가야 할 곳을 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반대의 사람, 자기 삶을 부정하는 사람, 내 삶을 완전 망쳤어. 나는 그 여자 때문에, 그 남자 때문에 내 인생이 망쳤어. 난 해놓은 거 하나도 없어. 이렇게 삶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내 나머지 인생이 공포스럽고 후회스럽고 불만에 차서 결국은 이곳으로 가는 곳에 행복하게 떠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의 과거를 돌이켜보고 내가 개안하게 가야 할 곳을 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조금 학술적으로 접근을 할게요. 일단 감정 중심의 기억을 불러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내가 어떤 친구한테 배신을 당했어. 그러면 그 배신 당할 때 배신 당했다라는 그 사건이 아니라 배신 당했을 때의 감정 어땠어요? 막 격하고 울분이 터지고 진짜 속된 표현으로 어떻게 해버리고 싶은 그런 충동이 있었지 않았겠어요? 또 어머니가 돌아가셨어. 뭐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나는 어떤 느낌이었냐? 슬펐다 라든지 정말 억제가 무너지는 하늘을 무너지는 그런 느낌을 받았다 라든지 이런 감정을 다뤄야 합니다.
이해하죠? 그래서 기쁘다, 슬프다, 아프다, 고맙다 이런 것들을 말이나 글로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단지 어떤 사건을 쓴 게 아니라 그 당시 그 사건에 나의 감정이 무엇이었느냐. 자, 그렇다면 여러분의 인생에서 마음 가장 크게 움직였던 순간을 한번 떠올려 볼까요? 자, 잠시 눈을 감아보시겠습니다. 눈을 감으시고 길게 심호흡을 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호흡을 내뱉으세요. 그런 사건들이 없다는 거짓말이겠죠? 다 있죠? 자, 나의 소리를 한번 들어보세요. 나가 꼭 하고 싶은 말 있어요. 손 들어봐 주세요. 자기 인사. 네, 어떤 사건이 있으세요? 엄마 돌아가실 때. 그때 그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왔어요. 이제 저는 미리서 엄마가 아프셨거든요. 네. 그래서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물론 엄마가 어렸을 때부터 나를 사랑하고 나에 대한 관심을 7남매 중에서 가장 많이 베풀었고 뭐 네. 이런 것 등등을 생각했을 때 아, 내가 엄마한테 이렇게 해드려야지 하고 평소 때도 나중에 엄마가 더 나이 들어서 가신 후에 내가 후회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라고 생각하고 했어요. 했는데도 불구하고 막상 엄마가 딱 숨을 거두실 때는 너무 무너지는 것 같아서. 지금 좀 그거 하시구나. 그때 상처받았던 우리 선생님의 자신, 가슴에게 뭐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그때 나에게. 아, 그래서 제가 글을 썼거든요. 네. 그 엄마에 대한 글을 썼는데 제가 그 엄마는 갔지만 남아있는 나는 어떻게 살까라는 그런 걸 주제로 가지고 썼는데 그래서 나는 엄마의 뒷모습을 보지 말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지 바르게 충실하게 살 수 있는가 라는 거를 주제를 가지고 했던 겁니다. 고맙습니다. 또 다르신 분들 없으세요? 다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을 건데 차마 말로 못하는 것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 말로 못하는 사연도 또 소중한 것들이니까 그것은 그것대로 가치가 있으니까 소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감정 중심으로 회고를 하는 겁니다. 집에 가서 편지를 쓰거나 아니면 녹음을 하거나 아니면 친한 친구에게 또는 뭐 자식들에게 내 삶을 회고하는 방법이 글이나 말로 반드시 해야 한다. 내 감정 중심을 표현해야 한다. 그 다음에 이제 인생 연필표기라고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어렸을 때 쭉 이렇게 선을 끊는 거예요.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 뭐 60세, 80세까지 쭉 선을 거예요. 나는 어렸을 때 1965년 몇 년도에 여기서 태어났다 라고 적는 거예요. 그리고 초등학교를 몇 살 때 입학했다. 그리고 뭐 결혼을 몇 살 때 했다. 이렇게 하는데 여기 점수를 매기는 거예요. 점수를. 자, 나는 태어나가지고 엄마 아빠가 돌아가셨다. 그럼 점수가 마이너스 10점, 빼기 10점. 그러고 난 다음에 쭉 해갖고 내 나이 20살에 대학을 들어갔다. 플러스 10점. 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뭐 내가 23살에 결혼했다. 마이너스 10점. 그래갖고 40살에 이혼했다. 플러스 10점. 이렇게 해갖고 플러스 마이너스 점수를 다 합해. 그러니까 평균 빼. 그래갖고 내 삶이 플러스의 삶을 살았는지 마이너스의 삶을 살았는지를 채점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이 여러분들이 이제 시간이 많이 나면 여기서 할 수도 있겠지만 시간상 여러분 집에 가서 쭉 한번 해보세요. 자,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쭉 해. 그리고 사건을 쭉 적는 거예요. 나빴던 사건들, 좋았던 사건들. 그래서 빼기 10점부터 더하기 10점까지 쭉 점수를 매겨. 그리고 다 평균을 내봐. 아, 내 인생은 그래도 플러스 인생이었구나. 에이, 내 인생 마이너스 인생이었구나. 이렇게 자기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작은 일을 한번 해봄으로써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돌이켜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아까 뭐요? 된장국을 끓여놓고 된장국 맛을 보는 작업이에요. 자기가 끓인 국을 갖다가 맛보는 것 중요한 거죠. 그 맛보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회고의 방법 두 번째인데요. 감정을 제해석하는 겁니다. 아까 고통스러운 사건을 감사의 언어로 표현할 수 있었죠. 누구든지 고통스러운 사건이 있어요. 저에게는 정말 이 세상에서 용서할 수 없는 세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내가 지옥에 간다 하더라도 나 용서 안 할 거예요. 지옥에 간다 하더라도. 여기서 이제 우리는 뭔가 배워야 해. 그럼 나는 어떤 걸 배웠을까요? 나는 정말 내 인생 살면서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사건이 있었는데 그걸 어떻게 나는 제해석했느냐. 나는 영혼들의 학교에 와서 용서할 수 없는 또 있구나라는 걸 배웠다. 이해하시죠? 나는 이 세계, 내가 이 태어난 것을 영혼들의 학교에 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영혼들의 학교에 왔는데 이 내가 살다 보니까 영혼들의 학교에서 정말 중요한 게 배웠는데 그것이 뭐냐? 용서할 수도 없는 것도 있구나라는 걸 배웠다. 이 자체가 제 해석이에요. 만약 내가 그 용서할 수 없는 그 세 사람에 대한 미운 감정 막 있고 막 우라통 치는 거, 밤에 잠을 못 자고 불면증이 시달리고 그러면 나만 손해죠. 나만 손해요. 나 그걸 잊어버리고 내 것을 승화시켜서 그 감정을 없애버려야 해. 그래서 내가 마음 먹은 거예요. 얘들은 내 마음속에 여러 번 죽여버렸어요. 솔직하게 표현하자면 내 마음속에서 여러 번 해쳤어요. 이 세 사람들을. 그리고 나는 느꼈어.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뭐냐. 바로 이런 경험을 하기 위해서 왔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가 느꼈던 것들을 내 언어로, 나의 생각으로 바꾸는 거예요. 제 해석을 하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어떤 수치심을 했어. 그래서 뭐 엄마 아빠 몰래 통장에서 돈 훔쳐갖고 라면 사 먹었다. 이게 수치스러워. 정말 씻고 싶어. 근데 이것마저도 제 해석을 하는 거. 그래 나도 인간이니까 신이 아니니까 그럴 수 있었어. 그게 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 좋은 걸 배웠어. 앞으로 그렇지 않으면 되지. 라든지. 이렇게 해서 자기의 언어로 감사의 표현으로 바꿔놓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그 방법 중 하나다. 사업이 실패했다면 절망감을 느꼈겠죠. 죽고 싶다는 생각도 했겠죠. 그런데 이때 나는 배우고 싶어요. 이 사업을 실패함으로써 인내가 무엇인지, 겸손이 무엇인지를 배웠다. 바꿔놓을 수 있는 겁니다. 해석을 따로 하는 거야. 기존에 여러분 갖고 있는 생각들 하는 게 아니고 남들이 하는 생각들 하는 게 아니고 내 방식대로 내 해석을 내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거. 그리고 미련 없이 왔던 곳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는 거. 그런데 이 감정 제해석 할 때는 뭐냐면 표현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표현하는 방법은 주로 뭐가 있어요? 말이 제일 편하죠. 말로. 그리고 글로 쓰는 게 편하죠. 그리고 또 뭐 이제 예술적으로 그림을 그릴 수도 있겠죠. 노래를 만들 수도 있겠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가장 쉬운 방법은 글이나 말로 하는 거예요. 이제 말을 하게 되면은 이제 자기의 과거의 치부를 말해야 하잖아요. 창피한 부분도 말을 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버거울 수도 있겠죠. 근데 내가 글로 써. 나만 알 수 있게끔 글로 쓰는 거예요. 그렇게 쓴다면 여러분들이 그 회고를 쉽게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표현을 해야 한다가 중요합니다. 화해와 용서는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할 것이 용서는 나와 일방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화해는 두 사람이 입을 통해야 해요. 근데 용서 또 하나는 이제 중요한 내용인데 너무 깊게 들어가면 이건 이제 전문가가 해야 할 부분인데 저는 전문가들이 학술적으로 발표해 놓은 것을 여러분들 전달할 뿐이고 이제 용서라는 것은 할 수 있는 영역이 있고 용서할 수 없는 영역을 구분을 해요. 용서할 수 없는 영역 아까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업보 불교적으로 업보 기독교적인 은총의 단계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지 내 인간으로서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런 부분도 있고 화해는 둘이 화해는 내가 용서할 수 없는 단계까지 나가죠. 그리고 살다 보면 나중에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한계의 상황이라는 게 있어요. 정말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상황. 그걸 맞닥뜨릴 수밖에 없거든요. 인간이라는 것이. 예를 들면 전쟁, 죽음. 어느 누구도 원하지 않죠. 그리고 수치심, 분쟁, 갈등,
이런 것들은 어느 누구도 원하지 않지만 반드시 일어나게끔 돼 있어. 그러기 때문에 저는 이 세상이 너무나 좋은 영혼들의 학교이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세 번째. 이겁니다. 다음 문장을 완성해 봅시다. 지금 돌이켜보면은 뭐뭐 덕분에 내가 여기 있다. 이 문장이 가장 중요한 문장이고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 주변의 사람들 때문에 내가 행복하고 내 주변의 사람들 때문에 내가 괴롭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내가 선택했더니 내가 이래서 모 대학을 들어갔는데 모 대학을 합격하면 행복하고 모 대학을 불합격하면 슬프고 그 모 대학을 누가 선택했죠? 내가 선택했죠. 그죠? 내가 직업을 선택했어. 내가 이 직업을 선택했는데 이 직업이 나를 기쁘게 할 수도 있고 나를 불행하게 할 수도 있죠. 그리고 이 세상은 모두 선택이요. 그죠? 여러분들이 이 노인복지관도 뭐 이곳에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관계에. 여기를 선택하신 거죠. 여기를 선택했고 여기 선택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고 또 저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선택과 만남의 총합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선택한 것에 대해서 그리고 내가 만남에 대해서 회고를 하는 것이 오늘 이 시간입니다. 삶을 서사화하는 거다. 서사화하다 말은 아까 얘기했죠. 말이나 글로 이야기를 꾸미는 것, 이야기를 매기는 것이 서사화예요. 내가 살아왔던 사건들을 쭉 나열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갖다 말로 엮어 스토리, 이야기를 만드는 거. 우리 자식들을 놓고 또는 자서전을 쓰다면 책을 쓰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내 인생은 이런 인생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푸는 것. 이게 서사화입니다. 자, 그렇다면 자, 여러분들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으신가요? 좋죠. 헌천 조각으로 만들어 오시죠. 이 천이 따로따로 있어요. 이 천 조각이 따로따로 있다면 그냥 하나의 천에 불과하겠죠. 어떤 의미가 없고 가치가 없는. 근데 이 천을 하나씩 다 끄집어내가지고 바늘질을 해. 하나의 옷을 완성해내. 이게 바로 이야기를 만드는 거죠. 여러분들의 과거를 다 돌아보고 끄집어내서 이 천, 저 천, 빨간색 천, 파란색 천, 나이론 된 천, 뭐 면으로 된 천, 여러 가지 천이 있지 않겠어요? 그 천들 다 끄집어내갖고 하나로 게임에서 옷을 만들어내는 것. 이게 바로 회고의 한 방법이다. 이야기로 꾸미는 거야. 나의 이야기들, 과거의 슬픈 사랑, 이별, 눈물, 고통, 희노, 예랑을 다 묶어내. 그래가지고 하나로 결합시켜서 완성시켜주는 거. 그래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 그래야만이 여러분들이 참 카타르시스 있죠. 우리가 슬픈 영화 보면 눈물 찔끔하고 막 그죠. 화나는 걸 막 화났을 때 어떤 일이 해결되면 그냥 시원하죠. 그런 카타르시스 느끼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정화라고도 하고 승화라고도 하고 여기는 카타르시스라고 하는데 그러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여러분들이 한이 풀려. 쉽게 말하면 한풀이가 싹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삶에 대해서 미련이 없어져. 그리고 여러분이 가야 할 길을 쉽게 따라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런 찻잔이나 도자기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했을까요? 흙이 필요했겠죠. 흙이라고 하는 재료가 필요했겠죠.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지는 과정 속에 도마에서 뜨거운 불로 구워야겠죠. 그리고 색칠을 해야겠죠. 여러분의 인생은 수십만 흙으로 이루어져 있겠죠. 여러분의 인생들은 잘 살잖아. 매 초, 매 찰나 잘잘한 흙으로 이루어져 있어. 매 순간의 감정들, 매 순간의 사건들 엄청나게 다 헤아릴 수 없는 그 모의 순간에 것들 다 흙에 비유될 수 있겠죠. 그 흙을 모아서 어때요? 빚고 구워서 가만히 그 뜨거운 불에다가 그걸 갖다 빚는 과정, 굽는 과정, 그래서 색칠하는 과정이 뭐가 되겠어요? 이 말하는 과정, 글로 쓰는 과정이겠죠.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의 인생이 이렇게 하나의 걸작품으로 완성되는 거예요. 그 과정 받지 않으면 내 인생은 그냥 아무런 없는 그냥 왔다가 그냥 지구만 오염시키는 존재로 남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을 내가 내 삶을 챙기지 않으면 누가 내 삶을 챙기겠어요?
내가 나를 소중하게 하지 않으면 누가 나를 소중하게 여기겠어요? 내 삶은 내가 챙기자. 내 인생을 내가 챙겨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런 관점이 그렇게 하는 거죠. 보석. 보석은 돌멩이처럼 묻어있잖아요. 땅속에. 내 과거의 추억들, 과거의 사연들, 사건들을 다 끄집어내요. 그래서 보석처럼 다듬고 닦다 보면 그 돌멩이가 하나의 소정 보석으로 태어나겠죠. 그럼 여러 가지의 보석이 있을 수 있겠죠. 그 여러 개의 보석을 닦아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욱더 완성되게 만들려면 하나의 작품을 만들어내야겠죠. 그러면 이야기라고 하는 이 이야기라고 하는 끈의 방식으로 하나씩 꿰어 그 보석들. 그럼 뭐가 돼요? 여러분들이 목이 찰 수 있는 이 아름다운 보석으로 만들어진 목걸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장의 그림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겁니다. 사소한 사건들, 수많은 사건들. 여러분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살아왔던 매일 수많은 순간 1초 단위로 이 1초 사람 감정이 1초 단위 바뀌거든요. 생각이나 감정이. 그 수많은 먼지와 같은 것들을 다 찾아내가지고 하나의 완성된 작품을 만들어내는 것. 그것을 뭘로 해야 한다? 말이나 글로 해야 한다. 아니면 그림이라든지 음악이라든지. 특히 자서전은 매우 좋습니다. 자, 그러면 회고하는 방법. 아까 우리 선생님께서 물어보신 것들이 이제 총 정리가 되죠. 회고하는 방법들, 도구. 첫째, 감사일기를 쓰는 거예요. 날마다 감사일기를 쓰는데 여러분들의 행복지수를 가장 쉽게 높이는 방법 중에 하나가 감사일기랍니다. 실제로 하버드 대학에서 이걸 연구를 했어요. 일정한 기간 동안 감사일기를 쓰게 했더니 이 사람들의 행복지수가 엄청 좋아졌고 스트레스 지수가 낮아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감사일기를 몇 주일 동안 쓰고 난 다음에 이제 그만 썼어. 그래 놓고 또 얼마 동안 지켜봤어. 그랬더니 계속 그 정도가 유지되더래요. 일정한 기간 동안 감사일기를 써봤고 그래서 좋은 결과가 나왔고 이제 감사일기를 쓰는 것을 멈췄어. 멈추고 난 다음에도 이 사람들은 행복한 삶을 살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이거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겁니다. 그래서 습관화가 되는 겁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습관화가 되는 거야. 우리가 젓가락질 한번 배우면 평소에 젓가락질 안 잊어먹죠. 그러니까 감사하는 마음을 배우면 평소에 안 잊어먹는 거야.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생 내내 감사일기 쓰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 상황이라면 그 연구에 의하면 6개월이에요. 6개월 동안 감사일기를 남한테 쓰겠대요. 근데 그 이후에도 쓰기를 멈춘 이후에도 습관이 돼가지고 매일사에 감사합니다. 그러면 자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감사한 일 뭐가 있겠어요? 라고 생각하죠. 뭐 감사한 일? 갑자기 아들이 뭐 명문대학을 합격했다. 아들 딸이 갑자기 결혼식을 했다. 아들 딸이 뭐 손자를 낳았다. 아니면 우리 애기가 갑자기 처음으로 기기 시작했다. 이런 것들이 얼마나 자주 일어날까요? 얼마 자주 일어나지 않죠? 갑자기 복권에 당첨됐다.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나나요? 안 일어나죠? 이런 자주 일어나지 않는 일을 찾아서 감사를 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평생 내내 해봐 10개도 안 될 거예요? 그렇지. 그럼 어찌하냐? 감사하는 것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감사의 수준이 아니라 아주 사소한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길에 가다가 옛날 친구를 만났다. 엄청 감사할 일이야. 딱 잠에서 일어났어. 아, 오늘도 나 살았구나. 감사할 일이죠. 매사에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할 일이 아니 우리가 봤을 때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요. 감사할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감사해야 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커다란 감사거리가 아닌 너무나 작고 사소한 감사거리. 이 물 하나에도 이 물을 마시니까 정말 시원하다. 어우 시원해. 희한하다. 감사하구만. 감사해. 이런 마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 지금 와서 딱 만나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인생의 연포 아까 얘기했죠? 쭉 썰을 거두고 태어났을 때 지금 나이까지 슬펐던 점, 불행했던 점, 기뻤던 것, 행복했던 것 해가지고 쭉 한번 나열해본다. 자기 점수 총 평균을 뽑아본다. 그다음에 영상 자서전 요즘 뜨고 있는 거죠. 저도 이제 영상 자서전을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뭐 어른이는 아니죠. 스마트폰으로 찍어요 그냥.
자기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쭉 이야기를 해. 일련의 영상 자서전도 하나의 이야기 방식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진 자서전 가지고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도 있고, 첫 번째는 나하고 대화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거죠. 회화하는 시간이고, 두 번째는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영상 자서전도 매우 좋다. 회고 워커북은 아까 전에 이게 나이 단가하고 그건 좀 비슷한 건데요. 30대에 첫사랑에 실패했다. 그때 감정이 뭐였다? 설레고 상처를 받았고 그리웠다. 그때 내가 배운 건 뭐였냐? 의미를 부여해야 한다 했죠. 의미 부여. 사랑도 배워야 하는구나. 그래서 첫사랑에 항상 실패한 이유는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도 배워야 하구나. 지금의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냐? 나를 성숙하게 만들어주는 계기가 되었다. 미래의 메시지는 뭐냐? 앞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누군가를 배려해야겠다. 뭐 이런 식으로 또 나이 가는 겁니다. 40대, 50대, 60대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 써나가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꼭 전달하고 싶은 중요한 내용 계속 반복됩니다. 오늘 강의 내용 계속 반복돼요. 똑같은 말 계속 반복돼요. 말하지 못하는 기억은 병이 된다. 아까 했죠? 내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 이 사람 말을 안 했잖아요. 근데 얼굴이 카로가 타버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울증 걸리고 불면증 걸리고 사이에 대한 불만 가득 찼을 거예요. 늘상 말하고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말하고 다니니까 풀리는 거야. 그냥 풀려. 그리고 그 사건이 사소한 사건으로 되는 거예요. 흔히 있을 수 있는 사건이 되는 거야. 그래서 말하지 못한 기억은 병이 된다. 그럼 어떻게 하냐? 표현된 기억은 이야기로 변한다. 그러니까 말로, 글로 표현을 하게 되면 이야기가 되는 것인데, 만약 글이나 말을 표현하지 않으면 병이요. 병을 이야기로 바꿀 것인가? 병 그대로 놔둬볼 것인가? 어느 것이 여러분에게 유리하냐? 병을 이야기로 바꾸는 것이 여러분들의 삶에 훨씬 좋다. 그래서 항상 말하고 다니라. 웰다잉 프로그램에 왜 회고가 나왔느냐? 회고와 웰다잉은 어떤 관계이냐? 이거죠. 웰다잉이 뭔지에 대해서는 이 앞전에 선생님들께서 다 말씀하셨죠. 이것이 가장 중요한 말이에요. 회고의 끝에는 항상 과거의 나, 그리고 과거의 타인, 아까도 이게 관계 속에 연결되니까 나와 타인의 관계, 그리고 삶과 죽음에 대한 관계, 이 세상에 대한 관계, 나, 타인, 그리고 나와 타인이 존재하고 하는 이 대한민국 또는 이 지구, 이것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요. 나는 아까 신간편이랑 이런 생각인가 했죠? 나는 이 세상이 영혼들 학교다. 나에게 있어서 이 세상이 영혼들 학교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나하고 학교를 같이 다니는 우리 동창생? 학우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과거의 나나 타인이나 또 이 세계, 죽음과 삶에 대한 이걸 받아들이는 것. 받아들이는 게. 아까 회고했죠. 우리가 내년 공부한 거 이거였어요. 우리의 삶을 받아들이자. 돌이켜서 보살펴서 다시 내 삶을 받아들이자. 그냥 수용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진다. 마음속에 평화가 온다. 이게 핵심 포인트예요. 나의 삶, 그리고 타자의 삶, 타인 내게 미쳤던 것들, 그리고 이 세계에 일어나는 모든 부조리한 것들, 이런 것들까지도 수용했을 때 나는 평화로워질 수가 있다. 가슴에 팍팍 와닿나요? 네. 여러분들 이야기죠? 네.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한번 내용을 따져볼까요? 내 삶은 때론 불행했고 때론 행복했습니다. 우리 삶이 늘상 불행한 거 아니잖아요. 9가지 불행이 있으면 어쩌다가 한 가지에 행복되고 우리의 삶을 버텨내는 거죠. 때론 불행했고 때론 행복했습니다. 만약 우리 삶이 계속 행복하다면 재미있을까요? 없어요. 없죠. 불행하니까 행복함을 느낄 수 있는 거죠. 네. 마치 그것은 어둠이 있으니까 밝음, 빛의 중요성을 깨닫는 네. 거죠. 여름이 있으면 지금 가을 그죠. 즐겁잖아요. 봄과 여름, 가을, 겨울이 없다면 얼마나 몸이 건조하고 지루하겠습니까? 삶이 한낱 꿈에 불과하지만 그럼에도 살아서 좋았습니다. 어때 우리 일장춘몽 이런 말 많이 하죠. 일장춘몽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서 좋았다. 이게 감사하는 마음이야.
아주 사소한 것들이 나옵니다. 그냥 새벽에 쨍한 차가운 공기, 지금 오늘 느꼈죠? 가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냥. 내가 살아있다는 느끼잖아요. 꽃이 피기 전에 부는 달큰한 바람, 다 지금 이 시점, 이 가을 시점에, 코스모스 피어나는 이 시점에 다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이것들이 얼마나 고마운 일인가요? 내 아들이 취직을 하는 일도 고마운 일이지만 이런 일도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해질 무렵 우러나는 노을의 냄새, 해가 뜨는 모습, 해가 지는 모습. 해가 진대요. 뜨는 것도 아니고. 근데 해가 지는데 해가 지는 그 노을의 냄새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이처럼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어느 하루 눈부시지 않는 날이 없었대요. 다시 말하면 태양이 뜨지 않는 날 하나도 없었어. 해가 뜨지 않는 날 하나도 없었어. 비가 오고 구름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뒤에는 꼭 태양이 떠 있고 별이 떠 있고 달이 떠 있었거든. 우리는 다만 비 때문에 구름 때문에 그것이 가려져 있었을 뿐이야. 비와 구름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그 하루를 하루가 아니라고 얘기할 수 없잖아요.